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정 신도시내에서 돈벌기 프로젝트를 감행하고 있는 운정 대우부동산 대표 박재삼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새로 시행될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 중에서도 오늘 주요 내용을 다룰 소재는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렇게 해서 이게 임대차 3법인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위에 두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요. 구체적으로 요 밑에 세 번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집중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이 이제 새로 신설이 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현재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고 나면 현행 매매 계약과 똑같이 계약 30일 내로 전세나 월세 금액을 신고하라. 현행 매매 규정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월세 신고 취지는 이제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이렇게 신고를 함으로 인해 갖고 현재 이 집에 잡혀져 있는 융자라든지 아니면 전월세 신고제는 결국 30일 안에 신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월세 상한제라 그래갖고 신고된 금액에서 현재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전월세 상한제 다시 올려주는 제도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계약갱신 청구권제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계약 기간까지 살다가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 숫자는 2+2. 그래서 4년의 계약 기간을 갖다 일단 의무 기간을 준다. 요 내용이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번 더 계약하는 데 있어서 금액 상한선은 5%를 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주 포인트인데요. 이제 요것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제 우리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치열한 신경전, 눈치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갖다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까요? 임대차 시행이 지금 막 입법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제 요것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위기감을 느낀 임대인이죠. 임대인들이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입법 기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입법 통과하기 전에 살짝 미리 나는 계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연장 거부를 통과한 경우는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임차인이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실행됨으로 인해 갖고 이제 상당히 임대인을 비롯한 임차인까지도 이제 혼란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러면은 뭐 다른 안보다는 계약갱신 청구권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법률로 인해 갖고 시행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점을 갖다 간과하면 안 되고 어떤 점을 예의주시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법이 시행됐는데 뭐 어떡하라고. 야근 올라오고 뭐 나름대로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임대인 쪽 입장에서 뭐 이렇게 됐으니까 순순히 2+2 4년 뭐 5% 인상률 적용한다니까 뭐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해갖고 뭐
5% 인상률 그냥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제 살면 돼요.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막 지금 시행되고 막 법이 바뀌고 이랬을 땐 막 예민해지고 그래갖고 이게 전부 인양 하다가 내가 바쁜 일이 있어갖고 여차여차 하다 보니까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 기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임대인이. 그래서 뭐가 빡쳐갖고 그 시절로 다시 한번 그 타이밍에 한번 계약서를 딱 보니까 임차인도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임대인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계약갱신 그 시간이 된 겁니다. 날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만 와 이거 어째? 그때 가면 이제 법이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6월에서 2월 안에 얘기를 해야 돼요.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돼 상대편한테. 근데 당신 뭐 이제 4년 됐으니까 나가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보니까 이게 2개월이 또 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또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면 그래요. 제가 그동안 잘 살았으니까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임차인이 그 어떤 이유로 또 더 살아야 될 입장이 이제 요인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딱 보니까 날짜가 2달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도 뭐 이거 공부한 바가 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싹 봤더니만 물어보니까 이게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전에 되면은 안 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또다시 2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다 중요해요. 자, 묵시적 갱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에요. 요번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계약갱신을 해야 되는데 2년 정도 지났을 때 아니면 4년 정도 지났을 때 내가 직접 살 거니까 나가시오. 뭐 이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 가능하잖아요. 요번에 이제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렇게 거절을 딱 합니다. 이제 임대인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임대인은 대처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물론 뭐 임대인 나름대로 대처를 하겠지만 임차인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이번 바뀐 법에 보면 실거주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직계 존속,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에요. 자, 그런데 뭐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 직계 존속 그러면 직계 비속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해당되는 건지 솔직히 아세요? 뭐 말은 법적으로 직계 존속으로 뭐 직계 비속으로 어쩌고 하지만 자,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실해야 될 것 같아 갖고 좀 찾아봤어요. 자, 직계 존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직계 존속. 자, 여기 나와 있어요. 나를 기준했을 때 내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나를 포함해서 윗세대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조상, 전부. 이게 직계 존속인데, 그럼 어쨌든 이 직계 존속인 누구 중에 한 명이 들어와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형제나 뭐 부모,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되지만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외가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외가라는 건 없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여기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은 좀 나중에 이 직계 존속이 위에 세대가 이렇게 거기다 태고를 하고 들어오더라도 밝혀내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는 그런 단점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직계 비속입니다. 자, 직계 비속도 마찬가지. 직계 비속은 나를 포함해갖고 형제들, 자매들, 그 다음에 그 아랫세대예요. 그럼 아랫세대는 건 뭐야? 여기 보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아랫세대 그래봐야 뭐 나이 어린 사람들밖에 없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한 60, 70 먹은 분이야. 근데 직계 비속이라 그래갖고 내 밑에 사람들 다 포함해. 그럼 형제, 아랫세대에 그게 뭐 하냐면 외가까지 포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내 외손주까지 들어간다고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외가, 친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심각하냐고요? 조금 내려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 나중에 직접 산다 그러고 주소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을 어떤 명의로 들어오든 간에 입증 책임을 갖다가, 현재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갖다가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거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거 진짜로, 이거 전부 이걸 열람을 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 쉽지 않은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남의 그 신상명세를 마음대로, 물론 뭐 이거에 관해서 뭐 당장에서 말하기는 뭐 거기에 한해서, 세입자가 한해서, 현 세입자 한해서 그거 뭐 열람할 수 있는 그 뭐 특권을 주겠다 그러는데, 요거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갖다 입증을 해갖고 직계 존속 내지는 직계 비속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밝혀내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다는 점 일단 말씀을 해드리고요. 집주인들이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쓸까봐 당정에서는 법정 손해배상 청구 제도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한다 그래요. 실제 집주인이 이곳에 거주하지 않고서 허위로 거주하는 것처럼 했을 때, 그러니까 먼저 집주인을 갖다가 고발을 해갖고 밝혀진다면 그 집주인한테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액수로 따지면 임대료 3개월치 또는 신규와 기존 임대료 차액의 2년치 중 그 중에 많은 액수로 배상하게 되는 방안을 검토가 아니라 이미 실행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것을 갖다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입증 책임을 현 임차인이 밝혀내야 한다. 이 입증 책임 이거 밝혀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갖다 외손주 이렇게 넣는다든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쪽으로 이렇게 주소를 갖다 놓으면은 이거 당장 형제 부모 형제들이야 이제 금방 밝혀낼 수도 있겠지만, 이 외자로 간다는 거는 이게 거의 남이거든요. 이제 이것까지 밝혀내는 거를 현 임차인이 입증 책임까지 밝혀내야 된다는 점, 이것은 굉장한 숙제로 남겨놓았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정부는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이런 정보를 요구하면 실거주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이 부분도 좀 석연치 않고요. 세입자로선 집주인이 증빙을 하지 않으면 퇴거를 거부하면 된다. 그래갖고 또한 안전장. 다음 세 번째로는요, 계약 갱신 후 임차인이 임차 만료일까지 2년이나 4년 중 살지 못하고 나갈 시, 즉 중간에 나갈 시에 중개수수료는 과연 누가 부담이 될 거냐. 그래서 이것도 새로 바뀐 법은요, 얼마가 됐든 간에 만기 전 이제 나가는 부분도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이제 임대인한테 중개수수료 청구권을 줬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세 계약으로 갱신 후, 일단 전세 계약으로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월세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 일단은 가능한데요. 이것은 이제 단 임차인이 응했을 때예요. 임차인이 노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임차인이 그럽시다. 월세로 하든 전세로 하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했을 때 가능하고요. 법정 수수료 4%를 적용해 갖고 거기에 따른 임료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린 내용들은요,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임대나 임차인들 간에 끝없이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이므로 임대인들이나 임차인들은 현행 법들을 잘 살피시어 앞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벌어질 법적 공방에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향후 실시되는 임대차 3법을 임대인이나 임차인분들 잘 숙지하셨다가 실생활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운정 대우부동산 대표 박재선입니다.